예, 북한이 지난 10일에 이어서 오늘 아침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북한이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7, 8월 들어서 6번째 단거리 발사체 2발이 이루어진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큰 위험 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어떤 백지수표를 좀 건네받은 것처럼 일주일이 멀다고 지금 쏘아 올리고 있는 건데 오늘 발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발사도 1년의 지금 발사의 한 연장선이고요. 지금 아마 기술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한테 이제 백지수표를 받았죠. 이제 안심하고 지금 발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대량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그리고 핵무기 실험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잘 돼서 비핵화 여정에 들어가더라도 자신들의 이제 안전담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단거리 전술 미사일을 정확하게 성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주 최종적인 노력을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보니까요 이게 23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단거리 발사체 2발이었고 발사수 2발에다가 이제 정점 고도 30km였기 때문에 지난 7월 31일에 있었던 원산 갈말대에서 발사한 것과 좀 비슷한 거로 봐야 될까요? 예, 방사과? 지금 속도, 예. 고도, 방향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한데 예. 속도와 고도 같은 것들이 지금 다 비슷하고 지금 속도도 지금 뭐 한 6.1 이상 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지대지 미사일. 지금 신형 지대지 미사일이 지금 또 발사가 됐죠. 그러니까 5월 달부터 발사했던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그거는 시험 발사는 거의 성공적으로 좀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이제 그건 끝난 것 같고 이게 대구경 조종 방사포 아니면은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두 종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비행거리가 지금 230km밖에 나가지 않은 게 조금 주목되는데 이게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 한 400km 정도 이상 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번에 통천에서 쏘면서 지금 목표 지점을 동해상에 어디다 이제 목표점을 두고 그러니까 400km 이상 나가지 않더라도 230km 정도로 이렇게 사거리를 낮추어서 예. 타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밀 타격 훈련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지금 쏜 것인지 이제 그것들은 이제 정확한 재원들을 더 분석을 해서 군 당국의 발표를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저희 지금 화면에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아래 보면은 장소가 또 다 다릅니다. 오늘은 그렇죠. 강원도 통천에서 쐈고요. 지금 보면은 뭐 원산 갈마 일대도 있고 영흥 일대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산 지점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점점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함흥, 원산, 갈마지고 예. 통천까지 내려왔는데 점점 남쪽으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이게 좀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함흥이나 원산, 갈마에서도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지만 예. 네. 그리고 이제 군사분계선에서 지금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지금 쏜 건데요. 사실 최근의 미사일 발사 중에서는 그렇대요. 예, 강원도 통천. 우리랑 또 지명이 같은 강원도의 북강원도의 통천 지역에서 이제 쏜 것인데 예. 군사분계선 한 50km 정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쏜 것인데 우리의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놓고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각에 얼마든지 타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좀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발사 시간도 보면 그전에는 보통 새벽 한 3시 때 혹은 5시 때에 가장 많이 쐈습니다. 예. 새벽 3시 때, 5시 때면은 미국 시각이 동부 시간으로 오후 시간이거든요. 그럼 미국에 우리가 발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업무 시간에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시각이기도 한데 오늘은 이제 8시 시간대에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분히 우리의 공식 업무 시작 시간이 9시라고 한다면은 그 시간들 좀 맞춰서 이제 한 것도 우리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점점 더 메시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어차피 5시에 쏘나 8시에 쏘나 우리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새벽 시간에 우리 업무 시작할 그렇죠. 시간이기 때문에 똑같긴 한데 예. 이번에 다분히 8시 이후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 더 좀 우리한테 그리고 또 거리도 통천으로 많이 내려온 것을 봤을 때는 우리한테 이제 보내는 메시지가 조금 더 크다. 왜냐하면 미국한테는 지금 이제 백주수표를 받은 상태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태도를 좀 바꿔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남북 관계 대화에 나갈 수 있는 예. 명분을 좀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약간은 좀 기분 나쁜 방식으로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아까도 이제 뭐 기술 분석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불만도 있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미사일 발사의 어떤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이중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비중을 좀 따져보자면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이 실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 수요를 맞추는 게 지금 아마도 좀 시간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북한 쪽에서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이제 싸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잠깐 뭐 단거리 미사일 쏘고 뭐 지금 뭐 협상에서 그냥 잠깐 우위를 점하고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제 국가 전략상 목표상 비핵화 여정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상응 조치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강성 국가로 가긴 가야 합니다. 예. 그리고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성과를 내년도에 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쨌든 북미 협상의 큰 틀,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핵화 여정은 돌입을 해야 되는 것도 북한의 전략적인 목표 중에 하나긴 하나예요. 근데 비핵화 여정 들어갔을 때 예.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같은 이 3종 세트이거든요. 예.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완성시키는 게 시간상 좀 급하죠. 미국한테 셈법을 연말까지 바꿔라라고 하지만 미국하고 이제 실무 협상이 이제 진전이 되고 비핵화 회담이 본격화될 때도 이게 단거리 미사일 계속 쏠기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 전에 연말 이전에 어쨌든 빨리 기술적인 수요를 다 충족하고 실험을 좀 끝내야 되는 거에도 북한도 좀 조급함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마침 또 한미 군사 연습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 시기가 명분이 되는 것이죠. 너네가 군사 연습을 하니까 우리도 지금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하기가 좋은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집중적으로 지금 발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 한미 연합 훈련이 20일까지 계속이 되잖아요. 그렇게 네. 된다면 20일 전에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최소 1회 뭐 많게는 뭐 2, 3회 이상 더 아마 또 발사를 좀 그 할 지역은 겁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데 네. 뭐 그 부근이 그 되겠다고 봐야 부분도 될까요? 되고 이제 또 서해상에서도 한 번 더 가능하겠죠. 언제든지 그 동서해상에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시험 발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서해상에서도 한두 차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그 속보에 따르면 북한이 이제 과거 그 통천 일대에서 또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네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거 보죠? 그렇죠. 뭐 강원도에 이제 통천부터 해서 원산 갈마지고 함흥 그 일대들은 해안가 지역에서는 계속 원래 발사를 해왔던. 그렇죠. 계속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해왔던 것인데 지금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그게 그 액체 연료를 주입하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액체 연료를 하루 이틀 전부터 이제 주입을 해야 돼요. 이제 그 다 동향이 포착이 되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이 개량이 돼가지고 고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바로 한 1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합니다. 또 이동식 발사대, 텔이라고 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쏘기 때문에 이 전 지역에서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에서도 또 발사를 해가지고 저 동해 상공으로 또 발사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시에는 북한 지역 어디에서든지 위장 은폐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임의의 북한식 표현대로 한다면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일단 청와대도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대응책들이 좀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관계 장관 회의로 좀 가름을 했었습니다. 예. 최대한 좀 대응 수준을 우리 정부 당국도 좀 낮춰봤는데 오늘은 이제 NSC 상임위원회를 좀 열었습니다. 대응을 좀 즉각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대응을 즉각적으로 하고 좀 대응 수위를 좀 높이고 중단 촉구 이제 메시지를 좀 내놨는데 지금 뭐 가장 낮은 수위의 대응부터 뭐 높은 수위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답답하니까 잠깐 좀 상상을 좀 해보면은 가장 낮은 수위로 한다면은 이게 현실 가능성하고는 문제 상관없이 오늘부로 우리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한다. 앞으로 한미 군사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낮은 수위의 대응이겠죠. 북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대화에 네. 응하라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건 사실 실현 불가능하죠. 뭐 중간 단계들이 여러 가지 또 있을 거고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은 한미 군사 연습 연장 혹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군사 기동 훈련까지 우린 1년 365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과거 2017년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과거로 높은 회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우리의 대응일 텐데 예. 북한이 알아야 될 게 이제 가장 낮은 수위의 대응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에 이제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우리 정부 당국을 어렵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돼서 자꾸 우리 국내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우리 정부 당국도 더 이상 이제 대응을 미온적으로 보이는 대응을
할 수만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려면 점점 대응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한반도에는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응 수준이 예. 자꾸 높아지게 되면은 그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북한이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한미 군사 연습을 예전처럼 확대한다. 을지 프리덤 가이전도 내년에 또 한다. 예. 그리고 1년 내내 우리 365일 기동 연습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럼 기동 연습을 해서 우리도 뭐 비행기, 군용기 띄우고 뭐 함정 출범시키고 출항시키고 하면은 북한도 대응해서 비행 대응 비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아시다시피 그 군사용으로 쓸만한 석유가 좀 모자르죠. 쓰다 보면 부족한 상태죠. 부족하죠. 예. 그 1년 365일 그렇게 기동 훈련하고 긴장이 고조됐을 때 결국에 장기적으로 왔을 때 버티지 못할 거는 또 북한이거든요. 네. 그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북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간에서 어쨌든 조정은 하되 자신들이 근데 좀 대화에 다시 남북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지금 명분을 좀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좀 이상하게 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지금 자꾸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것이거든요. 어떤 도발 수위도 좀 이렇게 대담 그 말한 담화의 수위도 굉장히 좀 높지 않나요 지금요? 예,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제 이게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메시지도 안 내고 그냥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좀 한다는 거죠. 그럼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석인가요? 지금 예. 과거에도 좀 그랬지만 북한의 어법을 좀 잘 보면 그게 자신들이 나갈 수 있는 좀 명분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좀 이게 반어적인 표현이죠. 예. 이게 이제 뭐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봤을 때 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좀 뭐 이렇게 좀 자존감은 좀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수록 사람이 좀 자존심이 높아지는 상황이 좀 흡수하지 있을 수 못하겠고. 있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좀 이야기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은 굉장히 발끈합니다. 제가 민간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정부 당국에서 뭔가 공식 이런 얘기 차원이라면 나온다. 굉장히 이런 얘기 기분상일 수 나오면은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반응을 계속 보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정부 당국은 운신의 폭이 어차피 좀 좁아요. 북한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다고 예. 남북 대화를 깨자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다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 전문가나 국민 여론들은 이게 참 그나마 좀 대화하자 좀 그래도 해보자라고 하는 쪽에서 그래도 자존감은 좀 낮은데 자존심은 높은 상태에서 그러는 것이니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하는 여론들이 아직은 있어요. 근데 이 여론마저도 예.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뭐 반응을 좀 좋게 안 내게 되면은 우리도 뭐 일반 국민 여론도 지금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국민 정서를 좀 한국의 국민 정서를 좀 이해하고 예. 거기에 대한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북한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북한이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연구를 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남조선학이라고 있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민 정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일부 아마 당국자들과 권력 엘리트들만이 그냥 감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자신들의 예전 방식을 계속 좀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변화되는 시대에 변화되는 그 한국의 정서와 분위기도 좀 잘 읽고 좀 북한식대로 좀 심중히 검토하고 예. 좀 반응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상당히 궁금한 게 그간의 어떤 반응들이 사실은 기대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혹은 누군가는 예측했을 수 있었을 그런 반응들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네, 이번에도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을 쏘거나 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뭐 대화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또 오늘 뭐 보도만 보더라도 자기 뭐 트윗을 보낸 지 한 10분 만에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 거 예. 아닙니까? 자기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여전히 그렇게 긴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걸 계속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상황 관리에 지금 좀 급한 상황이죠. 예. 어차피 이란과 베네수엘라 문제는 계속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고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좀 녹록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14일 날 그 미국의 증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폭락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10년째 만기 같은 것도 금리 하락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 상황이 한 2008년도 이전에 2007년도에 이제 미국의 2년째 만기랑 10년째 만기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금융 공황이 온 건데 그 전 상황이라서 미국 국내에서도 조금 예민하게 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지난 14, 15, 16일 지금의 상황을. 이제 이런 국내 지금 경제 상황도 좀 급한 상황이라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따로 또 뭐 특별히 언급을 하고 상황 반전을 하기 위한 예. 뭔가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이게 참 오늘 발사가 좀 아쉬운 이유는 뭐냐면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그 평화 기조를 갖고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좋은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망발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더 이상 남측 당국자들과 할 말도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 아까 그 대목은 이제 정 교수님께서는 아마 강한 부정은 긍정인 것처럼 대화를 하고 싶은, 좀 우리를 대화의 판 끌어나와 달라는 어떤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내민손이 좀 무한하게 거절을 해버리고 본체만체하면은 어떤 대화와 타협의 기조의 방안만이 옳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우리 정부가 어떻게 좀 그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 북한이 지금 조평통 그 대변인 담화로 이렇게 남한과 마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외무성 국장, 권정근 국장의 개인 담화 형식으로 해서 예. 계속 얘기하기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외무성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상식으로 보면 그 월권 행위죠. 우리의 행정 그 라인의 상식으로 보면은 예.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조평통 대변인 담화로 넘어왔어요. 요게 이제 좀 작지만 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변화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 상반기까지는 대남 라인이 이제 아주 큰 검열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혀 움직이는 책임 있는 당국자가 없었는데 지금 8.15 경축사를 기점으로 해서 조평통 대변인 담화, 지금 조평통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원래 책임지고 있던 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북한 내부에서. 예. 그러니까 외무성이 그냥 대신하고 있던 월권 비슷하게 해서 대신하고 있던 것을 넘어서서 조평통 대변인 담화가 남았다는 게 이게 작지만 앞으로 좀 눈여겨볼 담화이고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한 내부의 당국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 실마리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실질적으로 좀 더 액션을 취한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대화하지 말자고 하는 것 자체가 간접대화거든요. 대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이제 우리한테 원하는 게 더 많긴 많은데 이제 이거를 외무성 개인 그 국장 국미국장의 개인 담화하고 그동안 원래 대남 메시지를 원래 담당하던 조평통의 대변인 담화가 아주 오랜만에 지금 나온 것인데 예. 이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대남 라인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신호인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또 담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이게 이제 또 북한의 오늘 노동신문을 인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들을 보면은 뭐 어제 경축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거 조평통 대변인 담화로 그냥 오늘 그냥 나온 것이고 이게 이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 또 확대 재생산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북한이 아직까지 좀 완고한 입장인데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 이 담화가 발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대외용일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에는 친서 외교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이 북한의 패턴과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궁금한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역시도 우회적으로 지금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화를 하는 건데 이게 미국은 미국한테는 셈법을 바꿔라, 예. 우리한테는 태도를 바꿔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자꾸 발신을 좀 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는 좀 실무자끼리 만나서 일단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지 않고 지금 그 말로 했다가 이제 눈으로 무기를 보여줬다가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이제 행동으로 좀 보여주면서 지금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계속 메시지를 좀 발신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하고는 어쨌든 그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고 미국으로부터 상응 조치를 이끌어가서 예. 자신들의 강성 국가로 가야 되는 거는 그거는 전략적 목표입니다. 불변이고 마침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잘 어쨌든 북미 정상 간의 관계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유지는 잘 해야 돼요. 이거는 그 전후에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기회이기 때문에 미국 북한으로서도 깨기 싫은 판일 겁니다. 근데 한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좀 만만하게 생각해도 되고 좀 쉬운 말로 봤을 때 따놓은 당상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남한을 그렇죠. 한국을. 미국하고 대화가 잘 되고 뭐 북한이 어느 시점에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개방이 됐을 때 우리가 안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은 지금 상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북한의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토적으로나 뭐 하여튼 역사적으로나 우리는 좀 뭐 오늘의 일을 좀 잊고 다시 좀 이렇게 어떤 통합의 길, 뭐 경제 협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그랬을 때 이런 이게 좀 지금 같은 좀 서운한 일들이 반복됐을 때 이 역사적인 기록들이 자꾸 남게 되면 이제 북한이 나중에 또 이게 발목 잡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그렇죠. 조금 더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다면은 좀 지금 좀 단기적인 차원에서 좀 우호적인 메시지들로 좀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내도록 북한도 좀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